예, 그 한국문학 5주 2차 시 공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5주 2차 시는 이제 교재를 또 우리 수업 교재를 보면 1장 2절, 3절이죠, 3절. 그래서 퀴어 서사 제목이 퀴어 서사, 불온한 상상 혹은 한 징후라고 해가지고 아내들의 학교와 딸에 대하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는 이 부분, 아내들의 학교와 딸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그 두 소설 아내들의 학교와 딸에 대하여는 퀴어 소설입니다. 퀴어는 그 성적 소수자,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는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지는 감정적, 정서적, 성적 끌림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성소수자로는 뭐 게이, 이제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죠.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그다음에 뭐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또 이 부분 연구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두루 하고 있는데, 바이어섹슈얼, 양성애, 그다음에 판섹슈얼, 보무성애, 그다음에 아이섹슈얼, 무성애, 성적 지향이 전혀 없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이 자신과 같은 젠더에 끌리는 성향을 동성애라고 하죠. 근데 아까 바이섹슈얼은 양성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은 두 개 이상의 젠더에 끌리는 성향을 이야기해요. 이때 상대방의 젠더는 뭐 자신과 같거나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판섹슈얼은 범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젠더를 구분하지 않는 성향. 그다음에 아까 에이섹슈얼은 무성애자라고 그랬죠. 타인에게 성적 끌림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성향. 이렇게. 그래서 자신과 다른 하나의 젠더에 끌리는 성향은 우리가 이성애라고 하잖아요. 이성애자가 이제 사실 다수기 때문에 성소수자라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퀴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의 학교는 이제 그 소설집입니다. 박민정 소설집 아내들의 학교에는 7편의 이제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표제작이 아내들의 학교죠. 그래서 표제작 단편 아내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딸에 대하여 는 장편 소설인데, 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나오겠죠. 일단 자, 하여튼 이 아내들의 학교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여성 혐오를 수치스럽게 감각하는가, 느끼고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현실을 상당하게 반영하죠. 그러니까 2010년대 페미니즘 소설들, 우리가 이 책에서 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2010년대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여성이 이제 감각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적실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아내들의 학교는 레즈비언은 이제 여성 그 동성애자라고 그랬죠.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그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내가 뭐 게이다거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뭐 아무 그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정하게 혐오라고 하는 정서가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N번방 사건, 이런 아주 못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이런 이제 착취하고 그런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이제 어떤 고통도 있는데, 특히 또 뭐 레즈비언이라거나 이런 어떤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어떤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엄청 어렵지 않겠어요? 몇 년 전에 뭐 관련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여군 해군 해군인데 이제 뭐 초급장교나 됐나 봐요, 여성이. 예, 그래서 이게 이 여성이 동성애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렸던 모양이죠. 그 함정 내에서 뭐 대령이 이제 그 함장이고 뭐 그러는데 중령이 이제 바로 직속 상관이고 그랬던 모양인데, 근데 이 중령이 아주 못된 여자가 이 여성을 이제 성폭행하고 그 때문에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뭐 남자 맛을 보지 못해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못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 임신도 하고 중절 수술까지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그 함장에게 대령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대령이 또 이 여성을 또 성폭행하고 아주 못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어떤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라고 밝히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동성사회 결혼이 합법화된 미래 사회를 일단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다룬 많은 소설들이 이런 성적 정체성을 둘러싼 외부의 충돌과 그로 인한 상처에 집중해 왔지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제 이 소설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레즈비언 커플 내부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소설에서 이 작가가 환기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동성혼의 권리를 얻는 것이, 지금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것이 합법화된 이후에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레즈비언 커플이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입양을 해서 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설에서 한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제 둘 다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 커플인데도 한 사람은 남편의 역할, 한 사람은 아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작가가 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동성혼의 권리를 얻는 것이 과연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체할 수 있는가? 이 규범적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성의 가족이 가장 일테면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법과 제도가,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퀴어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치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체하고 극복하는 그런 어떤 확장된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 한 사람은 남편의 역할, 한 사람은 아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성의 부부의 권력 관계가 결국 이 동성애 부부의 권력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가사노동 미관은 전적으로 아내 역할을 맡고 있는 서리의 몫으로 배당되고, 그다음에 부부의 자녀 중심의 친족 관계 역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 퀴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산된 하나의 이미지로,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이런 규범적 기존의 이상의 중심의 규범적 가족관계 억압을 해체하고 확장된 가족으로서 새로운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부장제, 이상의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그대로 재생산이란 말이냐,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이제 일단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설은 이제 여러분은 소설까지는 다 읽을 수는 없겠죠. 나는 이제 이 글들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이제 소설을 읽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제 비평문을 쓰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아내들의 학교. 15년 전 중학교에서 만난 서리와 선은 결혼한 뒤 아이를 입양해 살아가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봅시다. 호주 출신의 엄마에게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빨간 머리인 선은 중학교 입학해서 독사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학생 주임에게 끌려가서 모멸적인 폭력을 겪고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빨간 이제 머리 물들였다 해가지고 염색했다 와서 끌려가서 이제 완전 이렇게 다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빛이 돌던 붉은 머리카락, 원래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커멓게 이제 이런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설해는 또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냐면, 야, 너는 애인 있잖아. 응? 등록금도 내주다가 때 되면 집 사줄 부모도 있고, 근데 네가 어떻게 약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즘 학생 모임에서 그 회장 언니가 또 설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 선배가 기획한 그녀의 선택, 그러니까 여학생의 활동을 대학교에서 여학생의 활동을 하다가 졸업생 선배가 기획한 그녀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다큐에 출연해서 아우팅을 당해요. 강제로 이제 이렇게 동성애자임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싸울 권리를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설에는 편안하게 자본을 가진 강제로 재단을 당하고 전체를 위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수행받기를 요구받았던 이야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작가가 여기 나왔죠. 소설 작가 박민정이 환기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까 설명했던 동성애 권리를 얻는 것이 규범적 가족관계역을 해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즈비언 커플 내에서도, 즉 페미니즘을 이제 강조하는, 지향하는 그런 여성들 내부에서도 일정하게 그 권력관계에 의한 권력관계에 의한 억압과 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마음 놓고 쓸어보고 싶었고, 붉은 빛깔을 가진 입술과 손톱을 매만져보고 싶은 성적 욕망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성애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 그러니까 모성애라고 하는 게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여성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모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보호 본능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여성인데,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여러분의 엄마는, 그러니까 여성인가요? 엄마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성성이 있나요? 모성애만 있나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 가정 주부이면서 또 엄마에게는 여성성은 박탈되는 거죠. 오로지 모성성,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인데, 하여튼 바로 그걸 알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욕망을 잘 드러내주는 거죠. 나아가서 성적 소수 여성이나 여성 단체가 뭐 선량하거나 올바르게만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것. 아, 온전히 자신의 이익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악하게 상대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이 소설이 그래서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제 그 가부장제, 자본주의와 결탁한 가부장제 체제 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억압과 차별과 배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이제 이럴 때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가 기존의 페미니즘 내부에서 지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성 내부에서도, 예컨대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그 친구들 중에서 스튜디오스가 되고자 하는 이제 그 과의 그 전공의 학생들도 있고 그러겠는데, 뭐 가볍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의 그 땅콩 회항 뭐 조회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재벌가의 그 사람들은 그 조회나 등 여성이잖아요. 조회나 어머니도 그렇고, 그 조회나도 그렇고, 조회나 뭐 동생도 그렇고 다 여성이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어떤 뭐 그 언어 폭력, 실제로 물리적 폭력 행사하고 그런 거 보면, 그건 뭐죠? 그 사람들은 여성이긴 하지만, 물리적 어떤 그 여성이긴 하지만, 성은 여성이긴 하지만, 여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되면 어떤 그 피해자인가요? 아니죠. 가해자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페미니즘과 그 다음에 페미니즘 문학이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뭐 선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확대 논리로 이제 구획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제 문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페미니즘 내에서도 그런 것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이렇게 그 여성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도 절실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고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대의를 빌며 삼아 상대를 착취하는 반여성주의적인 선택과 행동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수용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만들더라. 폭력적인 여성, 배반하고 비열하게 구는 여성이 없다면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여성의 수행성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을 결함없는 순전한 희생자이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무기력한 꼭두각시로만 호명했던 이제 기왕 여성을 규정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여성 내부에서 발현하는 그런 충동과 파괴성과 욕망 추구의 또 다른 모습을 적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여성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당한 성취를 보이는 게 딸에 대하여라고 하는 박민정의 소설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혜진 장편 딸에 대하여는 어머니와 딸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그 이제 보통 또 한국 소설 보면 어머니가 아까 이제 모성성 여성성 이야기했지만 대체로 어머니 그러면 헌신과 희생으로 채색된 서사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시선에서 딸을 바라봐요. 근데 이 딸이 또 레즈비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일찍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뭡니까? 자신의 그 젠더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죠. 생물학적 성별과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은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일치하면 시스젠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이제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성적 지향을 갖고 있음을 일찍 이제 깨닫고 이 딸이 근데 이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어머니를 따라 독립해요. 그러나 경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해 보니까 소설에서 대학의 시간 강사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고 30 중반인데 이제 뭐 그 구조조정으로 또 이렇게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이제 해고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느라고 집 보증금을 까먹고 실제로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없는데 소설이니까 뭐 있다고 치고 보증금을 까먹고 이제는 월세를 내겠다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여자와 함께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따로 살아가면서 뭐 집세 비싸고 그렇잖아요. 월세도 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혼자 어머니가 딱 집 한 채 있는데 그 어머니 집에 들어 살겠다는 거예요. 월세 내가 낼 테니까. 근데 혼자만 오면 또 괜찮은데 정체불명의 여자와 함께 왜 레즈비언 커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도대체 이 딸애는 이 딸 우리 아이는 이 녀석은 이런 애를 어디서 만난 것일까? 다들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편감을 고는 시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일단 그 이성애 이제 동성애자를 데리고 오니까 어머니가 우선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내 새끼긴 하지만 내 딸이긴 하지만 용납이 잘 안 되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한탄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딸로서 평범하게 결혼해서 늙은 자신의 몸을 유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레즈비언 딸에게 그녀에게 이 엄마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생긴 이런 이제 딸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허락을 안 해요. 소설을 보면 허락을 안 타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설을 하자 어머니가 딸과 그의 파트너가 정상적인 섹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해하죠. 우리 사회가 친구나 애인 따위 허술한 관계를 믿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그런 관계에 희망이 있을까? 언제든 헤어지고 돌아서면 그만일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회죠. 이를테면
그 가족주 사회인 한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죄다 혈연이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하여튼 이제 이 말의 의미는 하여튼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 그렇죠. 요즘에 자꾸 이야기해서 나도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여러분도 자꾸 들으면 뭐 마음이 언짢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제도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됩니다.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이제 이를테면 이 학생들이 여성들이 도대체 남성에 대한 어떤 불신이 가득한 거죠. 내 애인이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N번방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왜냐면 그 범인들 보면 평상시에 완전 이중생활을 한 거였잖아요. 아주 착실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데도 아주 못된 짓을 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남성에 대한 불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뭐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가 다 남자잖아요. 거의 한 90% 정도 90 몇 프로 뭐 하여튼 절대 다수가 왜 힘이 있으니까 물리적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남자긴 하지만 나도 남자 싫어요. 남자들 기본적으로 아주 싫습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주 싫습니다. 나도 이제 몸이 약해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남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가족은 또 물론 이제 가족도 또 형편없는 가족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소설은 이제 엄마가 딸에 대해서 레즈비언 딸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엄마가 마음을 열어요. 왜 마음을 여냐면 이거예요. 나는 내 딸이 이렇게 차별받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애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돈 앞에서 쩔쩔매다가 가난속에 처박히고 늙어서까지 나처럼 이런 고된 육체노동 속에 지금 이제 이 엄마는 이제 교사였어요. 여기 나왔죠. 교사로 일했는데 그 일을 아이를 이제 키우려다 보니까 뭐 일찍 이혼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일을 일찍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난 뒤에 자조리 하면서도 고된 그러나 대접받지 못한 일을 거쳐서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여성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러다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아이를 조금 이제 키우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보면 어때요? 그 전에 직장과 같은 그런 레벨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문적인 어떤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접받지 못하고 고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요양보호사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뭐 저 요양원에 계시다가 뭐 작년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노인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 똥오줌 누고 그런 사람들 또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엄청나게 참 힘들죠. 일도 뭐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일을 해요. 이 엄마가 소설 엄마가. 그래서 일을 할수록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더 나은 삶의 조건, 더 나은 보리를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더 나쁜 조건과 낮은 보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 엄마에게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저 견뎌낼 수밖에 없는 너무도 길고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녀가 교사 일을 그만둔 거 아까 이야기했죠. 혼자 딸을 이제 독박 유아라고 하죠.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상황에 자신의 그런 삶을 이 딸이 되풀이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뭐 레즈비언이든 뭐든 간에 내 딸의 선택이니까 다른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을 비난하고 뭐 차별하고 뭐 이런 것은 너무 부당하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딸을 받아들여요. 그야말로 눈물겨워 이제 모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죠. 딸이 자신처럼 늙어서까지 경제적 공경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죠.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부모님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 딸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 딸이
늙어서까지 경제적 공경에 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젊지만 레즈비언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딸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즈비언 퀴어 아까 설명했죠. 게 레즈비언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뭐 이 정도로만 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버틀러라고 하는 이제 여성학자가 뭐 젠더 수행성이니 젠더 허물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런 소위 젠더 성별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중요성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고 그런 삶을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고 그를 검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5주 2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3차 시 여러분 공부할 때 그냥 1차 시, 2차 시, 3차 시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제 딱 챙겨서 하고 이렇게 한 과목씩 한 과목씩 공부를 해야 미뤄지지 않고 제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